It's Korean with me. Today, I'll introduce 10 good articles to you in Korean. You can just listen even if you don't understand the contents. And also, you can refer to the English subtitles on the screen. Today, the contents will be presented in male voice. If you're ready, let's start it! 여러분, 백색 소음이라는 거 아시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빗방울 소리, 시계 초침이 째까기는 소리처럼 일정한 주파수와 패턴으로 지속되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이 소음이 해롭기는커녕 우리 삶의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집중력 향상이나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조용한 가운데 평안을 느낄 것 같지만 인간은 오히려 완벽한 고요를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들, 자연과 사람들이 부대끼며 빚어내는 그 소리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그렇게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디저트 중에서 기다란 페스트리에 크림을 채우고 초콜릿을 바른 에클레르라는 빵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에 넣자마자 번개처럼 빨리 사라진다 해서 프랑스어로 번개를 뜻하는 에클레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혹은 긴 휴가나 연휴 기간, 시간은 번개처럼 빠르게 흘러가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나 싶지만 그 아쉬움은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 아닐까요? 얼마 전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별일 없지? 컨디션은 괜찮고?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연락에 반가운 건 물론이고 작은 안부 인사인데도 괜히 울컥한 거 있죠. 나도 잘 모르던 내 컨디션을 걱정해주고 사소하지만 따뜻하게 건넨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 목록을 쭉 훑어보다가 한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던 다른 친구에게 비슷한 안부 인사를 건넸어요. 밥은 먹었냐? 뭐하고 사냐? 장난 섞인 인사에도 친구가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사소하지만 관심과 애정이 담겨있고 작지만 다정한 말 한마디,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살짝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제 친구가 요즘 등산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상을 찍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올라가면 그 길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대요. 올라가는 길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쉴 때도 마땅찮고 그렇다고 가던 길에 주저앉을 수도 없고 정상이 나올 때까지 그냥 참으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생각을 좀 바꿔서 맑은 공기나 좀 마시고 오자,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면 신기하게도 같은 산길인데 기분이 달라진답니다. 정상만 보고 올라가던 길에서는 보이지 않던 나무들이 보이고 다람쥐가 쪼르르 달려가는 것도 보고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눈인사도 주고받고 이렇게 시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산길뿐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하루하루 앞을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한 가족이 앉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커피,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시켜놓고 처음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잠시 후 얘기하던 말소리가 줄어들어 조용해지더라고요. 뭐지? 싶어 둘러보니까 글쎄 그 가족, 엄마, 아빠, 아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한 공간에 둘러앉아 함께 무언가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소소한 얘기 나누며 웃는 것,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 내 시간을 함께하는 것,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닐까요? 한 프로야구 감독에게 어떤 선수가 에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도 수많은 선수가 떠오르죠? 중요한 순간에 안타 빵, 홈런 빵 터뜨려주는 선수부터 순발력과 센스가 뛰어난 유격수? 스트라이크 존만 딱딱 꽂아 넣는 투수일 수도 있고요. 모두 다 중요한 선수지만 감독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자기 순서가 되면 꾸역꾸역 등판에 한결같은 공을 던져주고 가는 선수를 최고의 에이스라고 꼽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공을 던지는 선수, 그 꾸준함과 성실함을 높이 산 거겠죠.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꾸준히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열매를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빼내고 몸을 정화하는 걸 디톡스라고 하죠. 기간을 정해 몸에 해로운 음식 섭취를 멈추고 건강한 채소와 과일로 영양을 채우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멀리하듯 전자기기의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과 잠시 떨어져 우리의 정신에 휴식을 주고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한 자연도 누리고 이렇게 우리의 주변과 삶에 더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줄이는 건데요. 가끔은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과 잠시 떨어져 우리의 주변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면 수학 천재가 수학을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는데요. 타고난 머리? 아니요. 머리 좋은 애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고 하고요. 그럼 흔히 말하는 노력? 수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다음으로 포기하는 놈들이 노력만 하는 애들이래요. 그럼 과연 수학을 잘하는 비법은? 정답은 용기였습니다. 아자! 할 수 있다! 이런 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고 하고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 와, 문제가 어렵구나. 내일 아침에 다시 풀어봐야지 하는 여유로운 마음. 이게 바로 수학 천재가 말하는 수학적 용기라고 합니다. 수학뿐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짜증나 이렇게 화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객기도 아니고 아 어렵네 내일 다시 풀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로운 용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가 아닐까요? 제주도에는 비가 와야만 볼 수 있는 폭포가 있대요. 이름도 신기한 엉또폭포. 평소엔 바짝 말라있고 심지어 보일 듯 말 듯 숲속에 숨어 지내다가 한바탕 비가 쏟아져 내려야지만 물이 흘러들어 웅장한 폭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엉또 폭포처럼 때론 세찬 비를 맞아야, 또 거대한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 시험 보고 틀린 답을 체크하다 보면 시험지에 비 내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가 한바탕 내려줘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보이고 공부해야 할 것이 보이는 것처럼요. 비가 와야만 볼 수 있는 것, 비가 내려야만 알 수 있는 것, 폭포도 그렇고 내 삶 곳곳에서도 때론 비를 한번 제대로 맞고 나면 내가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그때부터 진짜는 것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독수리와 참새. 말만 들어도 그 크기와 웅장함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새들 크기는 물론이고 하늘을 나는 방식도 다르답니다. 참새는 오직 자신의 날개짓으로만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계속 날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날개를 흔들어야 한대요. 반면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날아가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는 순간에만 날개짓을 하고 그 이후엔 바람에 몸을 맡겨 활공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날 수 있는 참새, 아무리 힘을 써봤자 참새가 오래 날 수 없죠. 하지만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빌려 더 높이, 더 멀리, 더 오래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이죠. 참새처럼 내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쓰다 지치는 순간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이끌어줄 누군가의 손이 보일 겁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백색 소음이라는 거 아시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빗방울 소리, 시계 초침이 째까기는 소리처럼 일정한 주파수와 패턴으로 지속되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이 소음이 해롭기는커녕 우리 삶에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집중력 향상이나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조용한 가운데 평안을 느낄 것 같지만 인간은 오히려 완벽한 고요를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들, 자연과 사람들이 부대끼며 빚어내는 그 소리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그렇게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디저트 중에서 기다란 페스트리에 크림을 채우고 초콜릿을 바른 에클레르라는 빵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에 넣자마자 번개처럼 빨리 사라진다 해서 프랑스어로 번개를 뜻하는 에클레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혹은 긴 휴가나 연휴 기간, 시간은 번개처럼 빠르게 흘러가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나 싶지만 그 아쉬움은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 아닐까요? 얼마 전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별일 없지? 컨디션은 괜찮고?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연락에 반가운 건 물론이고 작은 안부 인사인데도 괜히 울컥한 거 있죠. 나도 잘 모르던 내 컨디션을 걱정해주고 사소하지만 따뜻하게 건넨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 목록을 쭉 훑어보다가 한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던 다른 친구에게 비슷한 안부 인사를 건넸어요. 밥은 먹었냐? 뭐하고 사냐? 장난 섞인 인사에도 친구가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사소하지만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고 작지만 다정한 말 한마디.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살짝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제 친구가 요즘 등산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상을 찍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올라가면 그 길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대요. 올라가는 길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쉴 때도 마땅찮고 그렇다고 가던 길에 주저앉을 수도 없고 정상이 나올 때까지 그냥 참으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생각을 좀 바꿔서 맑은 공기나 좀 마시고 오자.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면 신기하게도 같은 산길인데 기분이 달라진답니다. 정상만 보고 올라가던 길에서는 보이지 않던 나무들이 보이고 다람쥐가 쪼르르 달려가는 것도 보고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눈인사도 주고받고 이렇게 시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산길뿐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하루하루 앞을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한 가족이 앉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커피,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시켜놓고 처음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잠시 후 얘기하던 말소리가 줄어들어 조용해지더라고요. 뭐지? 싶어 둘러보니까 글쎄 그 가족, 엄마, 아빠, 아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한 공간에 둘러앉아 함께 무언가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소소한 얘기 나누며 웃는 것,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 내 시간을 함께하는 것,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닐까요? 한 프로야구 감독에게 어떤 선수가 에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도 수많은 선수가 떠오르죠? 중요한 순간에 안타 빵, 홈런 빵 터뜨려주는 선수부터 순발력과 센스가 뛰어난 유격수? 스트라이크 존만 딱딱 꽂아 넣는 투수일 수도 있고요. 모두 다 중요한 선수지만 감독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자기 순서가 되면 꾸역꾸역 등판에 한결같은 공을 던져주고 가는 선수를 최고의 에이스라고 꼽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공을 던지는 선수, 그 꾸준함과 성실함을 높이 산 거겠죠.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꾸준히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열매를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빼내고 몸을 정화하는 걸 디톡스라고 하죠. 기간을 정해 몸에 해로운 음식 섭취를 멈추고 건강한 채소와 과일로 영양을 채우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멀리하듯 전자기기의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과 잠시 떨어져 우리의 정신에 휴식을 주고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한 자연도 누리고 이렇게 우리의 주변과 삶에 더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줄이는 건데요. 가끔은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과 잠시 떨어져 우리의 주변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면 수학 천재가 수학을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는데요. 타고난 머리? 아니요. 머리 좋은 애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고 하고요. 그럼 흔히 말하는 노력? 수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다음으로 포기하는 놈들이 노력만 하는 애들이래요. 그럼 과연 수학을 잘하는 비법은? 정답은 용기였습니다. 아자, 할 수 있다. 이런 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고 하고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 와, 문제가 어렵구나. 내일 아침에 다시 풀어봐야지 하는 여유로운 마음. 이게 바로 수학 천재가 말하는 수학적 용기라고 합니다. 수학뿐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짜증나 이렇게 화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객기도 아니고 아, 어렵네. 내일 다시 풀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로운 용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가 아닐까요? 제주도에는 비가 와야만 볼 수 있는 폭포가 있대요. 이름도 신기한 엉또폭포. 평소엔 바짝 말라있고 심지어 보일 듯 말 듯 숲속에 숨어 지내다가 한바탕 비가 쏟아져 내려야지만 물이 흘러들어 웅장한 폭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엉또폭포처럼 때론 세찬 비를 맞아야 또 거대한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 시험 보고 틀린 답을 체크하다 보면 시험지에 비 내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가 한바탕 내려줘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보이고 공부해야 할 것이 보이는 것처럼요. 비가 와야만 볼 수 있는 것, 비가 내려야만 알 수 있는 것. 폭포도 그렇고 내 삶 곳곳에서도 때론 비를 한번 제대로 맞고 나면 내가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그때부터 진짜는 것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독수리와 참새. 말만 들어도 그 크기와 웅장함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새들 크기는 물론이고 하늘을 나는 방식도 다르답니다. 참새는 오직 자신의 날개짓으로만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계속 날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날개를 흔들어야 한대요. 반면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날아가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는 순간에만 날개짓을 하고 그 이후엔 바람에 몸을 맡겨 활공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날 수 있는 참새. 아무리 힘을 써봤자 참새가 오래 날 수 없죠. 하지만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빌려 더 높이, 더 멀리, 더 오래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이죠. 참새처럼 내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쓰다 지치는 순간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이끌어줄 누군가의 손이 보일 겁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